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 혈당 수치가 102에서 105 사이로 나오셨다면 지금 제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단 한 달 만에도 수치가 훅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계십니다. 100을 조금 넘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직 110도 안 됐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6개월 후엔 120, 1년 후엔 140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28년간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대사영양학 박사 정혜준입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지역보건센터에서 수천 명의 분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면서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가 잡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운동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으시고 헬스장도 등록하시고요. 약도 빠짐없이 드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드시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에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을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약을 2배로 늘렸는데도 수치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이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는 동안 식사를 통해 계속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바로 그 구멍을 막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특히 3번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3번째가 뭐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에요. 이걸 계속 드시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약을 3알씩 드시는데도 수치가 150을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 3번째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음식만 끊었을 뿐인데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40이나 떨어졌어요.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식단 관리의 힘입니다. 지금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 매일 아침 재보면 늘 100이 넘어가는 분,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분, 혹은 가족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음식만 바꾸면 됩니다. 요즘 식단 관리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똑같은 음식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고요. 오늘 제가 그 혼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67세 김용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대학 선배님의 동생분이신데 형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뵀을 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시더군요. 손에는 혈당 수첩을 꼭 쥐고 계셨고요. 앉으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정말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약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드신답니다. 아침 식전에 1알, 저녁 식전에 1알.
알람까지 맞춰놓고 절대 빠뜨리지 않으신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신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을 30분씩 걸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150을 넘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170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전에 재봤을 때는 130 정도였는데 자꾸만 올라가니까 불안하신 거죠. 이러다가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하루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엔 뭘 드시냐고 물었더니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드신다고 하셨어요. 우유 한 잔도 함께 드신답니다. 빵이 밥보다 가볍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점심은 어떻게 드시냐고 했더니 주로 칼국수나 잔치국수를 드신답니다. 집 근처에 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단골이시래요. 국물이 시원하고 양도 적당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비빔국수도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또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간편하게 해 드신답니다.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 풀어서 끓여 드신대요. 가끔은 컵라면으로 때우신다고도 했습니다. 요리하기 귀찮고 설거지하기도 번거로우니까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밀가루 빵, 점심에 밀가루 면, 저녁에 밀가루 라면. 하루 3끼를 전부 밀가루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김용남님은 밥 대신 빵과 면이 살을 덜 찌운다고 생각하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건강한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김용남님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리거든요. 약이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는데 매 끼니마다 다시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시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김용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요. 식단에서 빵과 면을 완전히 빼보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현미밥 한 공기에 김치랑 나물 반찬을 드시기로 했어요. 점심엔 도시락을 싸 가시기로 했고요. 저녁엔 간단하게 두부나 생선구이를 해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김용남님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표정부터가 밝아지셨어요. 혈당 수첩을 펼쳐 보이시는데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40이나 내려간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냐면서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김용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건강보조식품에만 매달렸다고요. 매달 수십만 원씩 쓰면서 혈당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대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에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3번째 음식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용남님처럼 여러분도 식습관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빵과 떡, 그리고 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형제 같은 음식이에요.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공통점이 있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밀가루 음식의 당지수가 80에서 90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당을 정말 빠르게 급격하게 높인다는 얘기예요. 식빵 2장을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6세 박영호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아침에 식빵을 드시고 점심엔 칼국수나 잔치국수를 즐겨 드셨습니다. 저녁엔 간편하게 라면 한 그릇으로 해결하셨죠. 그런데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수치가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루 3끼를 전부 밀가루로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약이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는데 식사 때마다 다시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시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박영호님께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면이나 빵을 드시고 나머지는 밥으로 바꿔보시라고요. 그것도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나 귀리를 섞은 밥으로요. 처음엔 좀 힘들어 하셨지만 2달쯤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통밀빵도 결국은 밀가루예요. 흰빵보다는 낫지만 완전한 대체식은 아닙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정말 빵이나 면이 드시고 싶으시면 귀리로 만든 빵이나 보리국수처럼 통곡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것도 양을 조절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빵이나 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토스트, 점심에 국수, 저녁에 라면 이런 식으로 드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밥이 왜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흰쌀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상태라서 소화가 정말 빠릅니다. 그만큼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대한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로 바꾼 사람들의 평균 당화혈색소가 0.8%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0.8이면 작은 숫자 같아 보이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62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흰 쌀밥만 드셨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습관이었고 다른 잡곡은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조금씩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셨죠. 반년 후에 당화혈색소를 재봤더니 7.2로 떨어졌습니다. 김순자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현미가 뻑뻑하고 맛이 없어서 넘어가기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고 부드럽게 지으니까 씹는 맛도 나고 소화도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미밥을 지을 때 물을 흰쌀밥보다 20% 정도 더 넣으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불렸다가 짓는 게 좋습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지을 수 있어요. 현미가 정말 힘드시다면 귀리나 보리를 섞어보세요. 현미보다 부드럽고 식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흰쌀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흰쌀밥 대신 어떤 잡곡을 즐겨 드시나요?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조심하셔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에 설탕이 숨어 있거든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음료수 한 병엔 각설탕 10개가 넘게 들어있어요. 과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달달한 과일도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 음료를 하루에 한 잔만 줄여도 혈당이 평균 12mg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 한 잔만 끊었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64세 이철수님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믹스 커피를 5잔이나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2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습관처럼 드셨던 거죠. 그런데 공복 혈당이 16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루 식단을 체크해 보니까 믹스 커피가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각설탕 15개를 먹는 셈이었거든요. 이철수님께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써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조금만 넣어서 드시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을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습니다. 설탕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녹차도 좋습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오히려 그전에 마시던 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일에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포도, 바나나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에요. 과일을 드실 때는 하루에 주먹 크기 이하로만 드세요. 그것도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요즘 많이 드시는 과일 주스도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는 거예요. 차라리 과일을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일 믹스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청량 음료를 한 병씩 마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혈당은 분명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빵과 떡과 면을 줄이고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 든 음식을 끊는 것. 이 3가지가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음식만 바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바꾸는 것 말고도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밥부터 먹으면 당 흡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보세요. 먼저 채소 반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1단계 채소, 2단계 단백질, 3단계 밥.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이 순서로 한번 드셔보실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당 기록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귀찮아하세요. 그런데 혈당 기록은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루만 기록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은 꾸준히 적어야 변화 패턴이 보여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수치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도 함께 적어두세요. 그러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칼국수를 먹었을 때는 수치가 30이나 올라가는구나. 현미밥을 먹었을 때는 15 정도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요.
최근에 식단과 혈당 변화를 직접 기록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가족의 지원입니다. 혼자 식단을 조절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특히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 다른 음식을 먹으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의 지원이 있을 때 당뇨 관리 성공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따로 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조정하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잡곡밥을 먹고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공유하세요. 처음엔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식단이니까 이해를 구하세요. 특히 요리를 하시는 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조심하려 해도 식탁에 빵이나 면이 올라오면 참기 어렵거든요. 가족 중에 함께 식단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식후 걷기입니다. 이건 혈당 조절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세요. 왜 식후에 걸어야 하냐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저녁은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이 더 오르기 쉽거든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오늘 저녁 산책, 가족분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식단을 잘 관리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안 잡힙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은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세요. 이 수치가 당뇨 관리의 지표가 됩니다. 매일 재는 혈당은 그날그날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바로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면 지금 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혈당 기록하기, 가족의 지원 받기, 식후 걷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사.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고 다음 주는 혈당 기록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는 식후 걷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음식 기억나시죠? 첫째가 빵과 떡과 면이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모든 음식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사실. 둘째가 흰 쌀밥이었습니다.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 혈색소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 셋째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달달한 과일까지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줄여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분명히 변합니다. 제가 28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뭘 더 먹어야 하느냐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저 영양제가 효과 있다더라. 그래서 매달 수십만 원씩 보조식품에 쓰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무엇을 덜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없어요.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약의 용량도 늘어나죠.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의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당뇨의 무서운 점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완전히 끊기도 하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김용남 님도, 박영호 님도, 김순자 님도, 이철수 님도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당뇨로 고생하시던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다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용기를 내셨을 뿐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완치는 어렵죠.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식빵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겁니다. 믹스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점심에 국수 대신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내일 하루만 해보세요. 그 다음 날도 해보시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꼭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부터 줄이기로 결심하셨나요? 빵인가요? 흰쌀밥인가요? 아니면 설탕 든 음식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